자, 오늘은 명령어의 이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명령어의 종류가 먼저 나오는데요. 명령어의 종류는 이렇게 기본 명령과 응용 명령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큰 틀로 이렇게 구분을 한 거지 실상 들어가 보면 다 그냥 똑같은 명령어예요. 자, 여기서 기본 명령어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XG 5000에서 보시면은 요 위에 요거 나오는 게 기본 명령어예요.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조금 달라 보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요게 기본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기 보시면 결합, 반전, 이렇게 마스터 컨트롤, 스텝 컨트롤 등등등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까지 다 기본 명령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하지만 입문자들이 보시기에는 이런 부분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게 많이 쓰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패스를 하겠습니다. 기본 명령어 NO 접점, NC 접점, 그리고 상승 엣지 B 접점, NC 접점이죠. 하강 엣지, NC 접점, 그리고 양변환 검출, 이 앞에 조건이 딱 됐을 때 변환을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번 다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것만 링크 걸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명령어에 의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쭉 있는데 여기서 꼭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드리고 지나갈게요. 이런 부분, 이거는 규정을 이렇게 규칙을 정해 준 거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더블 로드는 D로 표현을 한다. 실수는 R, 긴 실수, 배장형 실수는 L로, 문자열은 달러 표시, 니플 4, 8, B 이렇게 어떠한 이러한 펑션, 명령어의 앞부분에는 데이터 타입, 여기에서 문자열하고 비트까지, 그리고 뒷부분에는 이런 거 니플 바이트 표시하는 거하고 이런 거, 이런 부분들을 표현을 해준다 라고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sign, unsign 있죠? sign은 음수까지 표현을 하는 거, unsign은 0에서부터 양수 표현해 주는 거, 그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다음에 간접 지정 방식과 인덱스 G 있는데요. 이것은 입문자분들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잘 쓰지도 않습니다. 인덱스는 좀 고급적으로 들어가면 쓰긴 하는데 이 간접 지정 방식은 거의 사용 안 해요. PC에서는, PC 언어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는데 PLC 쪽에서는 이 간접 지정 방식이 들어가는 순간 데이터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직관적으로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거의 안 씁니다. 그리고 인덱스 기능, 이것도 모니터링 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반복적인 것이 계속 나오는 곳에서는 이걸 쓰면 상당히 간단해지고 편해지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어서 간혹 쓰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런 부분 다 필요 없고요. 파라미터 설정은
다른 영상에 다루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이 부분 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런 부분, 이것도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좀 사용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레더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스캔하듯이 동작을 하는 건데, 그것들을 이제 중간에서 건너뛰고 어디에서 불러들이고 그리고 반복시키고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점프는 라벨이 되어 있는 곳으로 건너뛰게 하는 부분이고요. 콜은 요 레더에서 어떠한 함수로 되어 있는 레더를 불러들이는 거고, 요거는 가로 대가로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로 안의 것을 먼저 대가로 안에 있는 것을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동작을 시키는 거. for next는 반복, 하나의 레더, 지정되어져 있는 레더를 반복해서 동작을 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것은 중간에 end가 있으면 레더를 맞춰주는 것, 끝마치는 것들인데, 입문자분들은 좀 까다롭겠죠? 잘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내가 좀 잘한다 하는 사람들이 좀 멋을 부리기 위해서 쓰기도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닥 추천하는 명령어들은 아닙니다. PLC라는 게 PC 언어와 큰 다른 점이 뭐냐면, 프로그램을 좀 직관적으로 보기 편하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데이터의 흐름들을 관찰하기 편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디버깅하기 편하도록 만들어진 언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리점을 잡기도 편하고 뭔가 수정하기도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순간 헷갈리게 되고, 스텝이 한 100개 정도만 돼도 충분히 따라가는데 1000개, 10,000개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걸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분석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닥 추천하는 그런 명령어들은 아닙니다. 없이 쓰는 게 더 잘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다음 에러 처리,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다 돌아가는 거고, 문제가 생겼을 때만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핵심적인 응용 명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 명령에는 이렇게 있고, 응용 명령 이렇게 있습니다. 기본 명령은 입문자분들은 좀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이것만 다룬 또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명령어에 의해서 다루려고 하는 가장 큰 부분은 이 명령어 집을 찾아보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해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 일람 보는 방법,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명령어 집을 다 설명을 해드리려면은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네, 이 명령어 보는 방법 하나만 보시고 찾아가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명령어들은 이렇게 많이 있고요. 사칙, 연산, 이동, 교환 등등등등 엄청 많습니다. 네, 이걸 다 쓰지 않으니까 하나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명칭, 이것은 외워둬야 하는 것입니다. 이 XG5000에서는 요 DR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고, 심벌은 이 명령어를 설명하기 위한 이 심벌들,
심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S는 뭐고 D는 뭐다. 그리고 명령어 move는 뭐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S는 source, 그리고 D는 destination, 목적지, ST start, EN은 end, 이런 것들. 이 정도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XG 5000을 이렇게 보시면은 응용 명령을 콜을 해 주려고 하면은요, 여기에 F10번 펑션 블록을 딱 눌러서 갖다 놓으시면은 응용 명령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분류를 보시면 DCD 사칙, DCD 바이너리 변환,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죠.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대표적인 걸로 보여드릴게요. move 데이터 전송입니다. move 먼저 설명해 드리고 넘어갈게요. move는 데이터를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 목적지로 보내주는 거예요. 카페에서 보내주는 겁니다. 이 소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소스에 있는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상수 100이다. 그리고 어드레스 10번에 D10번에 move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100이라는 값을 D10 어드레스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D20에 있는 값을 D10에다가 넣어주는 거고요. 이때 D20에 있는 값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move 명령을 보시면은 이렇게 앞에 달러, B, C, D, F, G 이렇게 엄청 많죠. 뒤에 P도 있고요. 4도 있고 8도 있고 요게 요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달러는 문자를 무브 시키는 거고, B는 블럭을 무브 시키는 겁니다. 블럭. 그러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무브. 그리고 C. 1의 보수 전송이죠. C, D. D는 더블 워드인데요. 32비트 전송. F는 다중 전송이라고 해서 여러 개를 전송을 하겠다. 이런 건데, 이거에 대한 설명, 검색에서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해당 부분을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볼 건데요. 설명을 볼 건데요. fmove, fmove-p, fmove-p는 앞에 조건이 상승 펄스일 때 동작을 하는 거고요. 얘는 앞에 조건이 on 되어 있는 상태면 항시 동작을 하는 거고요. S, 소스죠. D, 데스티네이션, 전송, 저장할 디바이스. N, 수량, 몇 개를 전송을 하겠다. 이게 아까 보셨을 때 다중 전송이었죠. 그래서 몇 개를 하겠다. 사용하는 방법은 fmove D0에서
뭐 M0으로 4개 넣겠다 이거고요. D0에 있는 값을 M0부터 3번까지 4개를 똑같이 넣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전 명령어집 여기에서도 fmove를 이렇게 찾으시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바로 똑같이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예전 명령어는 좀 찾기가 좀 번거롭긴 한데 요즘 좀 업데이트된 이 명령어 집에서는 이렇게 좀 찾기가 편하게 나와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이번에는 이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처리, 데코거든요. 데코드. 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네, 데코드에 대한 설명을 낯서니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을 설정을 해주고 수량을 넣어주는 겁니다. 소스에 저장할 주소에 승수, 비트의 승수를 표시하는 거네요. 비트의 승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는 거고 이게 소스고 여기에 데스티네이션이 되겠습니다. 소스에 지정된 디바이스를 이런 식으로 넣겠다라는 거고요.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n이 5면은 2의 5승은 32비트고요. 2의 5승이니까 2, 4, 8, 16, 32니까 32비트가 되는 거고 소스에 있는 6값 1, 2, 4, 8, 16 두 개를 더하면 16하고 8을 더하면 24니까 24번째 비트가 1이 되는 거예요. 이게 디코드입니다. 이걸 사용하면은 프로그램이 엄청 좀 깔끔하고 멋있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요. 스텝 제어를 할 때. 그래서 좀 낯설고 어렵지만 한번 예를 들어 봤습니다. 또 하나를 볼까요? 수압이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압도 가끔 쓰는데 이 수압 상하위 바이트 교환이에요. 바이트는 8개죠. 8비트. 이 D 영역은 16비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8비트를 교환을 하겠다라는 건데 자세히 한번 설명을 볼게요. 수압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하위 8비트, 상위 8비트를 하위를 상위로 넣고 상위를 하위에 넣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용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조금 감이 오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사칙 영상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이런 거죠.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 div 이거예요. 정수 나눗셈입니다. 사인이고요. 언사인이 아니고 사인드입니다. 사인드. 찾아보겠습니다. div 찾아보시면은 나누기에 대한 여러 개가 이렇게 한 번에 설명이 나와 있고 div와 ddiv의 차이 알고 계시나요? div는 16비트, ddiv는 더블로드 32비트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스 1번과 2번 이렇게 넣어주는 거고 그거에 대한 계산된 값이 d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데이터 타입도 잘 보셔야 돼요. 데이터 타입은 인티저, ddiv는 d인티저가 들어가겠죠? 자, 그거에 대한 설명. div는 signed 바이너리 나눗셈입니다. 소스 1번과 2번을 나눠서 목 D에다가 넣는데 여기 또 있죠. D 플러스 1 만약에 P1200 말고 D100번이라고 하면요. 데스티네이션에 D100번에는 나누기에 대한 몫이 들어가는 거고 D101번에 나누기에 대한 나머지 값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나눗셈을 div를 사용하게 되면 워드는 두 개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D101번까지 사용하는 것입니다. 간혹 이렇게 연산을 넣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지금 상태에선 돌아가긴 하거든요. 이렇게 넣게 되면은 이 11번과 21번에 있는 것을 나눠 가지고 이렇게 D101번에다가 넣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10번과 20번을 나눠 가지고 D100에다가 넣으면은 이 101번에 있는 값이 여기 이 목과 나머지 값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연산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잘못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주의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더블워드 나눗셈은 이런 식으로 더블워드를 나눠지고 목도 더블워드에 들어가고 나머지도 더블워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거. 자, 명령어는 이렇게 하시면은 웬만한 것을 다 알아볼 수가 있어요. 내가 궁금할 때마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쳐다보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명령어 중에 마지막 거 이런 부분 시퀀스 펑션 차트라는 새로운 PLC 코딩하는 언어고요. 스트럭처 텍스트라는 또 새로운 언어고 이거는 레더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이런 부분 나중에 궁금하신 부분들이나 아니면 좀 더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것까지 한번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내용들이 꽤 있어요. 이런 거, 타임 차트 나오는 것들. 그러면 명령어 집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좋은 아이템을 찾아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고 엔지니어가 되어받는 날이 올 때까지 실력을 키웁시다. 감사합니다.